나이 들면 후회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은 마음의 상처처럼 남아있고, 사소했던 결정 하나가 지금의 외로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참 많이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참고, 배우자에게 실망해도 참고, 속상해도 억울해도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미루고 양보하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고, 내가 원했던 인생은 손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초조하고 더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조용히 평온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이미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후회가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과거가 아닌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왠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은 우리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지를 조금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병을 앓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상처받았으며 누군가는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본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삶의 힌트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후에 진짜 잘 산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후회 대신 평온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당신에게도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1장. 용서를 배운 사람. 미움을 흘려보내는 힘. 용서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했던 친구, 말보다 상처를 준 가족, 심지어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나 자신까지. 그 미움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눈 감으면 떠오르고 마음이 편할만 하면 또 올라옵니다. 그 미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벌주며 살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굳고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 마음을 닫게 되죠. 하지만 그런 미움을 조금씩 흘려보낸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이 다릅니다. 주름 속에 미소가 있고 고요한 눈빛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평생 서운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아픈 속을 사겼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태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얘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저의 웃음 하나 더 보자고 이제 그만 놓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용서라는 단어가 단지 착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결정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놓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배운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2장. 하루 습관이 있는 사람. 작지만 흔들림 없는 삶.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가 날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가 텅 빈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을 땐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젠 시간이 남아도는 게 문제입니다. 그 넉넉한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루가 길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피곤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하루는 단단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비결은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따뜻한 물에 얼굴을 씻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들이고 늘 걷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반복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습관은 마음의 닻이 되어 줍니다.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나는 이 차를 끓인다. 나는 이 시간에 책을 펴고 음악을 듣고 나를 돌본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봅니다. 말도 많이 안 하고 사람들과도 그리 어울리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습관이 가진 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잡게 해주는 것. 밖이 어떻게 변하든 내 하루의 리듬은 그대로라는 안정감. 하루를 정해진 시간표 없이 흘려보내면 어느새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 하나만 있어도 내 삶의 줄을 하나 곧게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 보며 차 한 잔, 한 페이지의 책, 늘 걷던 골목의 냄새. 그 모든 게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말해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습관이 있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3장. 관계 정리를 잘한 사람. 나를 위한 거리두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에게 먼저 연락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내가 생각보다 많은 관계 속에서 혼자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엮이며 삽니다. 친구, 이웃, 친척, 심지어 가족까지.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늘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 말은 많지만 공감은 없는 사람, 내가 아니라 자기 말만 중요한 사람. 그런데도 우린 쉽게 끊지 못합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혼자 남겨질까 두렵고,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억지로 맞춰주고, 그러다 지치고 병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나도 숨 쉴 수 있고 남은 인연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10년 넘게 연락하던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하루가 우울해졌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좋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걸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끊어야 평온해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남기고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관계만 품고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제야 비로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관계를 잘 정리한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자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4장.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사람. 일상의 사명감.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퇴직하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이면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예전엔 나를 찾던 사람들이 있었고 내 손을 기다리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기를 거쳐 자기만의 의미를 다시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트 화단에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꽃 이름을 외우고 새싹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로당에서 혼자 온 사람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날 처음 온 어르신이 며칠 뒤에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집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라고 했답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세상을 뒤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한 번 더 짓게 하는 일,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런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구는 동네 개에게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누구는 혼자 사는 이웃에게 김치를 조금 덜어 나눕니다. 그 모두가 세상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사명감입니다. 삶이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오늘 이건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단단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안에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사명감이라는 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조용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아주 오래, 아주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 우리는 자주 과거를 되새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말, 그 선택, 그 후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내 마음을 오래 묶어둡니다. 또 한편으론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까?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오늘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걸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과거를 곱씹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오늘의 햇살을 반기고,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듣고, 걷고 바라보고 느낍니다. 한 할머니는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고 난 뒤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찍은 꽃 사진이었지만 점점 계절이 보이고 자신의 감정이 담기고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이 꽃은 정말 예쁘잖아요.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속도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어제의 상처와 내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이 우리를 진짜 살아있게 해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미련 없이 평온하게 나는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온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세상사 다 겪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웃게 될 거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그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누군가는 미련을 붙잡은 채 지나간 날에 묶여 살고, 누군가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을 미뤄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알아채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괜찮을 거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볼까? 하루의 작은 루틴을 다시 세워볼까?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놓아볼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마음을 담아볼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충실히 살아볼까? 이런 사소한 결심 하나가 당신을 후회 없는 사람으로,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잘 산다는 건 누구보다 많은 걸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답게,
가장 따뜻하게 살아냈다고 마음 깊이 말할 수 있는 것, 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잘 산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당신도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온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마지막 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